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어제 항상 매주 목요일 2시에 부동산원에서 매매가격 지수를 비롯한 그 한 주간 아파트 동향이 발표가 되죠.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지표를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매매든 전세든 매매 심리든 전반적으로 떨어지던 것들이 다 상승 반전했습니다. 대출을 막아도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지금 분위기는 반전이 됐는데 뭔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올랐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시장을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해야지 내가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집을 지금 사는 이혼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사실 감당하기 가능한 집값이 아닌데. 그러면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생기기 위해서는 내 거를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거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는 수요가 늘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부동산도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날 상황이지. 혹은 수요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격이 오를 상황이지. 요거를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떨어질 때는 안 나오는데 상승폭이 줄어들 때는 진짜 기사가 한두 개씩밖에 안 나오는데 상승폭이 다시 올라갈 때는 모든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렇게 때리죠.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0.23%포인트 올라서 상승폭이 다시 확대가 됐다. 그래서 전주보다 상승폭도 커졌고 25주 연속 상승이고 전세값 역시도 상승폭이 커졌다. 그러면은 지금 상승 시장일까요? 여기에 이제 심리까지도 한 주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우리가 이 지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떨어지다가 확 튀면서 한번 찍었는데 또 다시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소폭 상승했죠. 이번 주에. 발표는 12일날 났고 그 지표는 9월 9일까지의 지표죠. 그리고 매매 수급 동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떨어지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다시 쭉 빠지고 있는 경향이었는데 또 이게 상승으로 0.01%포인트는 아직 안 돼서 0.00으로 나왔지만 소폭 매수 심리도 상승한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얘가 맨날 문재인 정부 때 KB 지표랑 다르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가 더 통계 조작은 심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KB 지표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KB 지표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부동산 원보다는 조금 늦게 됐지만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KB는 떨어지고 있었고요. 또 이번 똑같은 날짜에 발표가 됐는데 똑같은 날짜 기준으로 KB는 2주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매매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지수 변동률 역시 3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는 오른다고 계속 심리 나아졌고 가격도 오르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KB에서는 심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지수 상승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계속 부동산원만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자꾸 이렇게 반등 지표를 나타내냐.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부동산원만 반등 지표를 나타냈죠. 심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KB도. 이런 상황인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저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거래량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은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그러죠. 근데 공급은 당장 되는 게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던 거죠. 그럼 몇 년 전에 나왔던 공급 이게 신규 공급이고 또 추가로 되는 공급이 매물이죠. 매물 공급 아직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과거 4만 건 대비로 지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수요가 핵심인데 거래량을 보면 수요가 작살났다는 게 보이죠. 지금 아직 8월, 9월은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9월 13일 기준으로 신고된 게 400건도 안 돼요. 어제는 300건도 안 됐어. 그러니까 7월에 고점 찍고 8월부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9월부터 대출이 막힌다고 그랬는데 8월에 대출 받아서 8월에 잔금 치르기는 쉽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부동산 원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지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으로 지수를 나타내죠. 근데 신고일은 계약일과 최대 얼마만큼의 갭이 있을 수가 있다? 30일간의 갭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현재 발표되는 9월 지표는 8월 지표와 9월 지표가 섞여서 발표가 9월에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상승폭이 커지는 것 자체가 8월 지표의 영향이겠냐 9월 지표의 영향이겠느냐. 그래서 9월 지표의 영향이 크다면 이 말이 맞죠. 대출 규제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이 맞는 거고 9월 지표의 영향이 작고 8월 지표의 영향이 크다면 저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부동산 원에서 책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뿔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해주고 있는 언론의 가치가 없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9월 13일 기준으로요. 매매가 5,274건이죠. 8월 매매가, 그 다음에 9월 매매가 378건이죠. 근데 저희가 9월 2일에 똑같이 냈던 게 있습니다. 9월 2일 기준 4,389건이에요. 빼보면 얼마 나와요? 8월 같은 경우는 985건이 늘어났고 9월 신고 같은 경우는 292건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영되고 있는 지표는 이 292건 늘어난 게 많을까요? 985건 늘어난 게 많을까요? 영향이 어느 쪽이 더 크겠냐? 8월이 더 크겠냐? 9월이 더 크겠냐? 지금 지표는 9월 지표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9월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면은 8월, 9월이 어느 정도 혼합돼가지고 지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9월에 대출 규제 받은 영향이 지수에 반영이 됐을 테지만 지금은 9월 거래량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8월 거래 위주로 신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월 지표가 반영이 돼서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다음 주 뭐예요? 다음 주 추석이죠. 추석에 신고돼요? 그러면은 신고 기일이 30일이에요? 그럼 보통 한 8월 한 5일쯤 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5일 전에, 9월 5일 전에만 신고하면 되죠. 9월 4일. 근데 예를 들어서 8월 17일에 거래를 한 사람은 9월 16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9월 16일이 추석이라 안 돼. 추석 연휴라. 그러면 당연히 전주에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월 거래는 급하게 신고할 거 없지만 8월 거래는 다음 주까지 원래 신고해도 되는 사람들이 추석 때문에 이번 주에 몰려서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8월 지표가 더욱 거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8월 지표가 많이 반영돼서 소폭 상승이 나타난 거는 9월 지표 비중보다 8월 지표 비중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8월까지는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주담대도 엄청나게 늘었고. 그러니까 8월 지표는 상승인 거고 9월 지표는 이제부터 보합 아니면 침체인데 8월 지표가 더 많이 반영이 되니까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석 이후 집값을 보라고 그랬죠. 추석 이후에 무너진다고 그랬죠. 왜? 그때쯤 되면은 8월 말 거 신고 얼마 안 남은 것들밖에 안 남았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되면은 8월 지표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니까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9월 지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주 상승폭이 높아진 걸 가지고 모든 언론에서 대출 규제에 영향 없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원에서 지표를 책정하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런 거고 지금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단 소리죠. 우리 2023년만 보더라도 어땠어요? 21년부터 봅시다. 21년도에 집값 계속 폭등하다가 7월에 DSR 1단계 들어가고 8월에 총량 규제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무너졌죠. 그래서 이게 22년까지 계속 무너졌죠. 22년에 금리 계속 낮춰줘도 무너지는 시장은 변하지 않았죠. 23년에 뭘 풀어줘서 살아났던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DSR 우회해줘서 살아났죠. 근데 얘도 9월에 막아버리니까 다시 떨어졌죠. 24년에 뭐 때문에 상승한 거예요? 상승한 건 디딤돌 버팀목 때문인데 얘를 터뜨릴 수 있는 트리거가 없으니까 신생아 특례라는 트리거를 만든 거죠. 얘는 집값 상승에 큰 영향 안 줬고 얘는 트리거고 얘가 진짜 상승을 이끌어낸 거죠. 근데 디딤돌 버팀목 역시도 DSR 적용 안 받죠. DSR 적용 안 받아서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정책 대출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을. 다만 국토부 장관만 모르는 거 아니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거지. 무식한자가 신용 가지면 위험하다고 하죠. 대출이 7, 80%가 정책 대출인데 부동산 상승에 정책 대출 영향이 없다.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으로 흘러가는 시장인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서 지금 또 둔촌주공 살리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 대출 살려가지고 거래량 늘리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 이복현 금감원장의 행보를 보면 어때요?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부채를 잡는다고 해놓고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가계부채 너무 많이 일어난다 잡아라 라고 은행한테 얘기했죠. 은행들이 뭐 했어요? 금리 올렸죠. 그러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금리 올리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근데 금리 올리니까 금리 너무 올린다. 금리로 쉽게 잡을 생각 하지 말아라 하고 딱 제동 걸었죠.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뭐예요? 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대출 총량 규제로 시장이 문제되면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둔촌주공 이런 것들도 실수요들이 문제되게 생기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잡으라고 해놓고서 또 한 행동은 뭐예요? 실수요자들을 풀어줘라.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혼돈을 만들어냈죠. 그 혼돈을 만들어내고 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에 한 발언이 뭐다? 국민 불편 송구하다. 죄송도 아니고 송구야. 그러면서 가계대출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말하자마자 신한은행에서 바로 대출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은행 자율에 맡겼어요. 그러면 은행 자율에 맡겼을 때 은행이 풀어주려고 할까요? 쪼이려고 할까요? 그 다음 태도를 보면 나오죠. 바로 막았어요. 그래서 주택 신규 분양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뭐 겨냥한 거예요? 둔촌주공 겨냥한 거예요. 둔촌주공이 굉장히 위험한 주택이다. 저긴 전세자금 대출 내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둔촌주공 막 6억 전세 막 이런 거 나온다고 하죠. 거기 실제 그 알아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선순위 대출 한 4억 껴있대요. 그리고 한 6억 전세 놓는 이유는 선순위 대출 그만큼 끼고 전세에 놓아야지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잔금은 안 그러면 치를 방도가 없다. 그러니까 조합원 가격 막 해가지고 입주권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전세가 비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장난질 치는 거지. 어차피 분양권은 거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실수요는 풀어주라는 얼마 전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둔촌주공 전세부터 막아버린 거다. 이거 보시면 은행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 지금 알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특히 둔촌주공 이거 억지로 살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은행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 분위기는 상승장이다? 아니요. 지금 상승지표가 나오는 것들은 저번 달 지표다. 지금 선도 아파트들 9월에 거래된 아파트들 보세요. 전달보다 올랐나. 전달에 신고가 찍고서 이번 달에 떨어진 추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심지어 가격 엄청나게 띄운 헬리오시티 막 이런 것들 선도 아파트 막 이야기하면서 엄청나게 그런데 기이하게 보니까 제가 오늘 한번 쭉 둘러봤는데 보통 한 1, 2, 3월 막 이때쯤은 거의 다 신고됐어요. 거의 다 등기됐는데 등기 안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심지어 작년 것도. 그런 가격들 보면요. 그 당시에 신고가를 찍었던 가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아직도 등기를 안 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라. 결국 답은 나와요. 지금은 대출을 막혀서 거래가 안 되는데 거래가 너무 안 되니까 8월 지표 반영이 더 많이 돼서 상승인 것처럼 보이지만 9월 지표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8월 지표가 반영이 안 되는 시기가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변하는 게 확실히 보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분위기도 확실히 바뀌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